안녕하세요. 이시안과 잡코리아가 같이 진행하는 PSAT 하루 9문제씩 50일간 44일차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하지만 음악 작품은, 그래서 이제 음악을 수 또는 수학과 연결시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만 음악 작품은 다양한 화성을 이렇게 나타나서 음악을 구성하는 원리로 수학의 원칙과 질서 등이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음악이 이제 수학의 원칙과 질서가 활용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고대 음악에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현대 음악 이론에서도 음악과 수학의 밀접한 관계가 잘 드러난다 라고 해서 음악과 수학이 어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근데 이제 수학을 잘한다고 음악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수학을 통해 음악을 설명하려는 경향은 현대에 생겨났다. 아니죠. 여기 보면 고대에도 있었고요. 여기 지금 이 음악 그런 건 아니죠. 1번 틀리고요. 2번. 음악의 미적 가치는 수학적 질서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이거 주제잖아요. 주제. 예,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얘기니까 2번은 맞고요. 그냥 거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건축학 이론은 현대 음악의 특성을 건축소에게 반영한다. 건축학 이론이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건축에도 수학이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4번 음악은 감정의 예술이 아니라 감각의 예술을 이해한다. 아니죠. 여기 보면 수학의 예술이죠. 수의 예술 그 다음에 5번 이성적 예술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의 상징적 의미는 음악의 수학적 질서를 통해 구체화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 건 그렇게까지 아니고 지금 감정의 예술 이런 얘기가 있군요. 여기에 어쨌든 예.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주제 문제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할 때 내가 고등학교 때 비문학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주제 문제가 나온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시문이 하나 있으면 문제가 한 3-4개 있어가지고요. 하나가 주제 문제고 하나가 미시적 일치 문제여서 얘랑 같이 나와버리면 겹치잖아요. 근데 제시문 하나에 한 문제가 나올 때는요, 내용 일치 문제라 하더라도 이렇게 주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의 비문학 문제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자, 2번. 사회복지사가 보기를 토대로 수도권 빈민지역 결식아동의 상황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음 보고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밥집 어쩌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아동이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을 조사하고 구체적 조사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동이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을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1번을 보시면 이런 걸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조사 항목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번 가능한지 조사한다. 도움과 후원이 가능한지 조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아동이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을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항목이 어떤 거다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협조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그냥 솔루션인 거죠. 해결책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조사만 하는 그런 거거든요. 3번 아이의 부모가 처한 경제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근본을 세우는 것이 시급해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한다. 다 솔루션이거든요.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어린이집 등 아이의 생활 공간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미취학 아동을 위한 해당 지역 사설교육시설에서 결식 문제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한다라고 해서 여기는 조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나와야죠. 얘네들은 해결방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거는 4번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2번 했었고요. 3번을 볼게요. 다음 글에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옛날 중국의 정전법은 대단히 훌륭한 제도였다.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해보겠다는 군주가 있더라도 전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백성의 재산이 끝내 일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 전제부터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대체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토지는 천하의 근본이다. 근본이 잘 되면 다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글 같은데요. 자, 1번. 좋은 정치를 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토지는 천하의 이거 움직이네요. 토지는 천하의 근본이고 그 근본이 잘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야죠. 2번. 정전제가 무너진 것은 대토지 소유 현상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죠. 후세 전제가 허물어져서 제한이 없게 되니까 이렇게 상반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전제가 왜 허물어졌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실제로 대토지 소유 현상이 생기면서 그렇게 된 건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이 글에선 나오지 않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새로운 토지 제도를 수립하려면 지형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 마지막 단락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들면서요. 4번 우리나라에서도 정전제와 같은 훌륭한 토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정전제 같은 걸 해야 된다. 토지 제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니까요. 5번 토지 제도가 바로 세워지면 사회 경제가 안정될 뿐 아니라 문화도 발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장구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구군이 잘 유지되고 문화가 발전되어 간 것은 이러한 토지도의 기반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해서 문화도 이런 것 때문에 발전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이 글에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틀린 거 아닌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편은 어느 학급 전체 학생 55명의 체육 점수 분포입니다. 이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55명이었죠. 이렇게 점수가 살짝 다 들어가네요. 네. 기억. 전체 학생을 체육 점수가 낮은 학생부터 나열하면 중앙에 위치한 학생의 점수는 5점이다. 낮은 것부터 하면 자, 얘가 대칭이죠. 이렇게 대칭이니까 그럼 가운데는 얘죠. 네, 기억은 맞아요. 이은 4에서 6점을 받은 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86% 이상이다. 4에서 6점이니까 요 사이인데요. 그러면 이제 전체 55명 중에 얘가 43명이네요. 자, 이렇게 55분의 43 곱하기 100 해보시면 한 80은 좀 안 되고요. 78? 네. 그러니까 85% 이상이다는 틀려요.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네요. 그다음 디귿 학급의 체육 점수 산술 평균은 전체 학생이 받은 체육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구한 산술 평균과 다르다. 학급의 체육 점수 산술 평균은 5점이었죠? 여기가 지금 가운데가 5점이니까 5점이고요. 전체 학생이 받은 체육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거. 지금 9가 최고고요. 1이 최저잖아요. 그렇죠? 5점이었는데 9하고 2를 합치면 10점이에요. 그 두 명이잖아요. 얘를 제외하면 평균 5점이 까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산술평균과 같은 거죠. 같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리을 학급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받은 체육 점수 5점이다. 23명이 받았으니까 이걸 최빈값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많이 나온 값. 자, 그럼 5점 맞죠? 자, 그러니까 리을은 맞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기억과 리을. 자, 이렇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그림은 2011년 어느 회사에서 판매한 전체 10가지 제품 유형의 수요 예측치와 실제 수요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자, 요게 이제 비교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를 읽는 요령은요, 지금 1번처럼 수요 예측 오차가 가장 작은 제품 유형은 G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 예측치와 실제 수요가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어야지, 이렇게 있어야지 수요 그 예측이 이제 오차가 적은 거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게 이제 보조선이거든요. 보조선에서 직각으로 선을 그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이 예측치가 가장 차이가 난 거죠. 자, 그래서 G가 그러면 1번은 가장 작은 제품 유형은 G다라고 했는데 가장 큰 제품 유형이죠. 1번은 틀리고요. 2번 실제 수요가 큰 제품 유형일수록 실제 수요가 큰 제품 이 위쪽이죠. 유형일수록 수요 예측 오차가 작다. 수요 예측 오차는 얘네들이 작죠. 오히려. 그래서 실제 수요가 낮은 애들이 오히려 작죠. 거의 붙어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오차가 크니까요. 실제 수요가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더 좋은 거네요. 그 다음에 3번 수요 예측치가 가장 큰 제품 유형은 실제 수요도 가장 크다. 수요 예측치가 가장 큰 건 이렇게 봤을 때 얘가 J거든요. 근데 실제 수요가 가장 큰 건 I죠. G도 높고요. 그러니까 3번 틀리고요. 4번 실제 수요가 3,000개를 초과한 제품 유형수는 이렇게요. 제품 유형수는 전체 제품용이 50% 이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뭐. 예, 자, 그래서 4번은 틀리고요. 5번. 실제 수요가 3,000개 이하인 제품 유형은 얘네죠. 얘네 같은 경우는 각각 수요 예측치가 실제 수요보다 크다. 그쵸? 여기 보시면 수요 예측치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 보조선 밑에 있으니까 수요 예측치가 실제 수요보다 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 5번. 그 다음에 6번
방금 같은 비교 그래프는 사실은 저 보조선을 그어서 하면 편한데 얘는 아예 그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좀 쉽게 나온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저 보조선을 안 주면서 되게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6번 다음 그림은 2010에서 2011년 동안 별리사 A와 B의 특허 출원 건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그림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자, 별리사 A는 30건, B는 15건. 그러니까 30건, 15건을 했고요. A와 B의 전체 특허 출원 건수 연도별 구성비를 보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0년과 11년,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지금 여기서 봤을 때 A가 총 30건을 했고요. 이게 A, B가 총 15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이 합치면 45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림 3은요. 별리사 A의 전체 특허 출원 건수 연도별 구성비니까 그러면 80%와 20%로 되어 있잖아요. 별리사 A는 30건을 했거든요. 얘가 80%니까 2011년에 24건을 한 거고요. 얘가 20%니까 2010년엔 6건을 한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그림 2가 별리사 A와 B를 합친 게 80대 20이거든요. 그럼 전체 45에서 80이니까 36이 2011년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9건이 2010년에 한 겁니다. 80대 20이니까. 그러면 합치면 9가 되니까 얘가 3건이 되는 거고요. 얘는 12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별리사 B의 특허 출원 건수는 별리사 B의 2011년과 10년을 봤을 때 3과 10이니까 4배 차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 4배 차이. 3번입니다. 4배 차이가 되는 거예요. 7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런 건데요. 폭행 또는 협박한 자인데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보면 이제 위계라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과 구별되고요.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이나 유혹 등 사람의 판단에 그리치게 하는 술책, 사기인 거죠. 사기. 그러니까 속이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험 감독자를 속이고 국가 시행의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에 타인에 대리하여 응시한 경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지금 기망한 경우가 맞죠? 네, 그래서 기업은 여기에 해당을 하겠고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니은 수산업 협동조합 조합장이 조합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서 경찰공무원에게 전화를 포거나 협박한 경우. 자, 이거랑 구분되는 거죠. 폭행 또는 협박이나 이런 것과 구분돼 가지고 위계니까요. 여기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위계에 의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틀리고요. 그 다음에 디귿.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갑회사의 사업장 관리자를 기망하여 그 사업장에 진입한 후 불법 체류자 단속 업무를 수행한. 지금 기망을 공무원한테 해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공무원이 한 거니까 이건 공무 중인 거죠. 공무 중인 거예요. 디귿은 틀리고요. 리을. 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으로 속여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이것도 이제 기망에 의한 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업과 리을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동산 X를 갑을병 3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다음 A국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복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물건의 공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 사용, 공유물의 처분, 공유물의 관리 보존, 지분 포기된 경우의 상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을병은 X에 대해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갖는 추정된다. 자, 여기 보면 물건의 공유에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되죠. 공유를 했을 때. 자, 그러니까 기업은 맞죠. 3분의 1씩 맞고요. 그럼 니은. 갑은 단독으로 X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자, 보존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보존 있죠. 보존. 여기 보시면 쭉 읽어보니까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각 단독으로 할 수 있겠네요. 니은은 맞죠. 디귿. 갑이 X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을과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공유물의 처분과 공유 지분의 처분은 달라요. 여기 공유 지분의 처분을 보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해서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디귿은요. 동의를 얻어야 한다. 틀리죠. 리을은
갑이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X에 대한 갑의 지분은 을과 병에게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여기 귀속이나 여기 보면 이렇거나 O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리을은 맞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미국에 이렇게 됐다. 근데 설탕이 비만을 야기하고 당뇨병 환자에 건강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카린 같은 인공감미료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세계 최초의 그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은 뭐 이렇게 해서 또 아스파탐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사카린과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당도가 높고요. 사카린 아스파탐보다 당도가 높다. 여기 보시면 당도에 대한 얘기가 있죠. 당도가 설탕보다 약 500배 정도 높은 사카린은 설탕보다 500배 정도 높고요. 아스파탐은 보니까 설탕보다 200배 정도 높아요. 자, 그러니까 사카린이 아스파탐보다도 높은 건 맞죠. 그 정답은 1번이네요. 1번이 맞습니다. 나머지 왜 아닌지 체크해보죠. 2번. 사카린과 아스파탐은 모두 설탕을 대체했기 때문에 대체하기 위해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인공감미료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카린은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고요. 아스파탐 같은 경우도 우연히 발견된 거죠. 이걸 위해서 개발된 건 아니에요. 2번 틀리고요. 3번. 사카린은 유해성 논란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더 이상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사카린은 이렇게 돼서 다시 인증을 했고요. 현재도 설탕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4번. 2009년 기준 중국의 설탕, 옥수수 시럽, 기타 천원당의 1인당 연평균 소비량은 20파운드 이상이었을 것이다. 기타 천연당 이런 거는 140파운드인데요. 중국보다 9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배가 많아서 140파운드다. 그러면 이걸 9로 나눠보면 되죠. 140을. 자, 그래서 보면은 15에서 16파운드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20파운드다 라는 얘기는 20파운드 이상은 아닌 거죠. 4번 틀리고요. 5번. 아스파탐은 암 유발 논란에 휩싸였지만 2011년 미국 FDA로부터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처음 공식 인증받았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스파탐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2010년 미국 FDA는 사카린을 다시 인증한 거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44일차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